안녕하세요. 우리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 새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라북도의 우리 전북의 아픈 손가락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되는 양면적인 지금 새만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삽니다. 저한테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새로운 꿈은 제가 2036년에 새만금 공항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새만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선수들이 우리 새만금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이동을 해서 성화 봉송하는 걸 저희 손녀딸들과 같이 좀 보고 싶다는 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새만금에 정박해 있는 그 크루즈 선박에서 새만금을 구경하러 온 많은 관광객들이 그 드넓은 새만금 수목원에서 여러 종류의 꽃들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레저 용지에 있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또 새만금의 터에 자리 잡은 K-팝이나 세계 락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우리 젊은이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이런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새만금 공항이 되겠어요. 지금 새만금 공항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가처분을 인용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보면서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당군일의 국책사업이라는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관련돼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가지고 이걸 법원이 인용을 해서 물경 4년 이상을 2006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거대한 국책공사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더욱더 아쉬운 건 이 중단된 시기에 대통령이 DJ와 노무현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돌파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고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했어야 하는데,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걸 법원의 모든 결정을 맡기는 정치인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되면 새만금 공항은 확보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모든 지금 그 역량을 정치인이 됐건 우리 도민이 됐건 또 400만 출향 도민이 됐건 여기에 우리 역량을 지금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크루즈선이 정박을 하려면 5만 톤 이상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필요한데요. 지금 올해 말에 5만 톤급 선박이 두 척이 들어올 수 있는 선석을 지금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항만의 배후에 있는 부지가 지금 매립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립에 관련된 계획이나 뭐 완공 시기, 그 다음에 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매립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가? 배후 부지가 없이 항만이 운영된다는 건 넌센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항만에 관련된 배후 부지 매립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현안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뭐 대통령도 새만금청 저번에 국민과 대화에서 보듯이 새만금 지금 매립지의 매립 목표 대비 실행률이 뭐 어떤 데는 40%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어떤 데는 40%도 안 됐다고 그러고, 통계도 여러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통계가 맞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한 40%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요. 용도별 토지를 살펴보면 산업용지가 있고, 복합개발용지가 있고, 관광 레저 용지가 있고, 또 이제 배후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생명 용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농생명 용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지가 그 다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레저 용지,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용지를 구분해놓고 이 각 용지별로 그러면 매립률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통계를 좀 찾아보는데, 이것도 각자 제각각이더라고요. 통일된 어떤 의견이 없고 대략 그냥 30%에서 40% 선, 그 중에서
산업용지 매립률이 조금 높은 정도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발 계획을 세울 때 뭐 다음 정부가 뭘 하고 이런 거 세우지 마시고요. 이재명 정부가 어차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지금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 정부 내 2030년 이내에 해야 될 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2030년까지 착공을 해야 될 사업, 2030년까지 완공해야 될 사업,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거기에 따른 재원 대책, 이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민자유치 이렇게 쓰시면 안 한다고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 항만 부지를 민자로 한다는데 어떤 기업이 자기가 땅을 메꿔 가면서 이 새만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부지 매립은 정부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목적법인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가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맥컬리에 투자해서 뭐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만들고 영종 대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관여를 하던 뭐 어떤 금융기관들이 관여를 하건 이익을 보장해주고, 토지 매립하는 그 주체한테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매립해서 나오는 이익을 그 투자를 권유하는 특수목적법인 펀드 같은 걸 조성해서 빨리 토지를 매립해서 할 수 있는 거부터 실행 가능한 거 2030년까지 그걸 좀 명확히 이번에 좀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산업용지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R200 산단을 유치해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장밋빛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지금과 같은 뭐 도민 서명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기업은 돈을 벌게 되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삼성의 공장이 하나도 없는 데가 전라북도고요. 그 흔한 우리나라 최고 아파트 브랜드 네비안 브랜드가 없는 게 전라북도예요. 그러면 삼성이 전라북도에 전혀 투자를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투자를 안 할 때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 삼성 그 친구들이 또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결국 삼성 반도체를 투자하게끔 하려면 삼성이 들어오게끔 어떤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지금 좋은 기회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뭐 어마어마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R200 산단에서 지산지소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싸게 해준다거나, 그러면 자기들 원가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데 삼성한테 엄청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고, 다행히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외국 의자 기업들을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특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공장을 지면 전기요금 깎아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지산지소 원칙, 지역 균형 개발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게 뭐 의자 기업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군산에는 2차 전지 업체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 업체들이 지금 직접 해서 투자한다고 뭐 MOU를 작성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만금의 미래는 농생명 용지에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히 전라북도는 자, 국가 농생명에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직접 된데요. 농업진흥청 있죠. 그 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있죠. 한국식품연구원 있죠. 농수산대학교 있죠. 그 다음에 김제종자연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국립전북대학에도 농가대학이 있고요. 전북대학의 농가대학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는 좀 의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이제 산업단지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특히 기업농을 육성하려면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앵커 기업,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고요. 대안이 우리 지역의 식품 기업인 하림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하면은 상당히 환경 조성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림이 아니더라도 국내 유수의 식품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대기업, 농업을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원하는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을 7천억 불을 해서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세계 4위를 했어요. 미국, 중국,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를 했는데, 이 7천억 불 수출을 한 국가가 지금까지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의외의 국가더라고요. 네덜란드가 했더라고요. 네덜란드의 주력 산업이 농식품 수출 국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또 기계 산업이 아주 최강자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TSMC가 가서 그 반도체 노광 장비를 사기 위해서 돈 들고 가서 부탁한다고 하는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뭐 하이네켄 맥주 하는 회사도 네덜란드에 있고, 식품 앵커 기업으로 네슬레가 있죠. 세계적인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있는데, 자, 이런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을 산업화하는가, 농업을 산업화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새만금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농식품 용지를 농식품 산업단지, 특히 농식품 알리백 농생명 산업단지 할 걸 제가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뭐 알리백 산단, 국가 알리백 산단을 지금 공개 모집해서 각 지역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새만금에 있는 농생명 용지에는 농생명 알리백 산업단지 해서 알리백을 이용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식품을 선호하는 게 유럽 같은데 이런 데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알리백 농식품 산업단지, 이걸 이제 농생명 용지에서 용지 한 부분을 산업단지화 시키는 거예요. 기업농들이 어떤 실험을 해보고 그런 파일럿 단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어차피 농생명은 이제 새만금 수목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수목원을 활용해서 경관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온 그 농작물로 바로 가공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단지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 전라북도가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새만금 용지 중에서도 농생명 용지의 용도를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 좋은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 새만금에서 작년은 아니고 그 윤석열 정부 당시 잼버리를 해가지고 뭐 망신 당했잖아요. 뭐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인가 지금 아직도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건 전라북도에 샜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책임에서 완전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 책임이 몇 %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잼버리를 했던 땅이 지금 어떻게 활용할까를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잼버리 실패에 대한 악몽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이 땅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땅이고요. 뭐 예산이 계속 지금 들어가서 그 땅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게 뭐 농생명 용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뭐 인터넷 좀 찾아보면 거기가 관광 용지라고 관광 내재 용지로 돼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각각이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왜 이제 이 땅은 제가 볼 때 당장 뭐 염분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배수나 염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땅에 상주를 하는 어떤 그 시설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으면요. 어떤 이벤트나,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뭐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이나 상시 공연할 수 있는데, K-팝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데, 이벤트나 실험이나 훈련이나 소방훈련이나 이런 어떤 땅으로 쓰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잼버리 용지도 이번 새만금 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차피 매립도 다 돼 있고요. 어느 정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니까 이 활용 방안도 이번 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떤 경험 삼아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전라북도 산업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산업이 관련 전라북도에 지금 있는 자동차 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산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참 오늘 새만금에 관련되는 건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